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거나 결론이 유보될 경우 내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내일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는 또다시 정지됩니다. 네,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함께 오늘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일정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적절한지 다뤄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의 결정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신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무 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란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놓고서 법무부 측은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을 두고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원 인사철에 맞추어서 이례적으로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방역부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과 의사소통하는데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법원 결정은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판사 사찰 논란 등에 대해 적법성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징계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감찰위 결정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추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전국 59개 모든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도 추 장관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올해 초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했고 지난 8월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노래 가사를 빗대 추 장관이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이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검찰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해 대다수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집단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마지막으로 전국 59개 모든 지검, 지청 평검사들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과장급 검사 10여 명이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감찰관실에 파견 중이던 한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자신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고서에 의견을 남겼는데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박은정 담당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개월 이어지는 동안 침묵을 지켜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속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며 선공 후사를 언급했습니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제기돼 주목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소명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 내용과 시점으로 볼 때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한 메시지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대 해석은 말라면서도 검찰 조직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윤 총장의 잦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되면 추미애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날 정 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 장관의 동반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광선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신문 절차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쟁점이 한 6가지가 되고요. 더군다나 네. 그중에 제일 중점적인 것이 판사 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신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1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또 쟁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 측에서도 이제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간단 명료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심리가 굉장히 짧았고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단다고 하면 사실 이제 어제 오후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할 때는 말이죠. 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당장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하다고 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직무 배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유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법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6가지 비위 혐의를 이제 법무부에서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위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 또 만약에 소명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이냐. 네. 그냥 뭐 대략적으로 한 3가지의 쟁점이 아마 어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 조치, 그러니까 직무를 배제한 것이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공익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검찰의 어떤 중립성 훼손 이 부분은 뭐 추미애 장관 취임한 이후에 서로 굉장히 치킨 게임 하듯이 네. 뭐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뭐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가처분에서는 개인적 손해를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측 변호사는 이건 개인적 손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것은 공익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각하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 손해도 좀 관련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직무 배제 자체가 자기 명예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적 손해가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 측에서는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뭐 6가지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급을 해왔었는데 역시 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판사 사찰 논란일 것 같습니다. 저는 6가지 비유 중에서요. 이제 판사 사찰을 제외한 것은 네. 아마 법무부에서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6가지의 문제점, 비위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언론이랄지 아니면 법무부 아니면 여권에서 공방되는 것이 이제 판사 사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 사찰 문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작성이 되었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관여했느냐, 또 설사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거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던가 아니면 약간 유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오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기각되거나 결론이 뭐 내려지지 않고 유보될 경우에는 내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이때 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상황을 전체를 보면 법원의 이제 어떠한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특히 해임이나 이제 면지 이게 가장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직무배제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위원회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고요. 또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권고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지만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그런 곳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징계위원회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징계위원회가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좀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자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아마 징계위원회 여는 걸 좀 미뤄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야 하고 또 기록 열람 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빠르게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약간 유동성이 있는 거죠. 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일 소집되기 전에 네. 감찰위원회를 뭐 예전 규정대로라면 열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패싱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감찰위원회가 하루 전날 열리게 되는데 감찰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찰위원회는 검사징계위원회와 달라요. 그러니까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유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원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고쳤기 때문에 아마 감찰위원회 결정이 설사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감찰위원회 결정이 약간 검찰의 어떤 징계위원회랄지 아니면 징계 절차의 유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 내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까지 나서서 한 발 물러나 달라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아마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동참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들의 거의 100% 가까이 또 특히 추미애 라인, 이게 추미애와 친여 성향이 있다는 검사들도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검 차장 조남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임명했다가 대검 차장으로 간 그런 검사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보면 말이죠. 회사 말단 사원부터 부사장까지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밀어붙였을 때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권유를 가지고 검찰할지 법무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검 차장의 이러한 재고 요청에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유예는 강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중요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거고 감찰위원회도 오늘 열리게 되니까요.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